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세로로 만나보는 오늘의 뉴스 여러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오늘 임대차 3법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속보 내용들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참 재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뭐 통감하시겠지만 세금 체계에 우리가 문제 많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유통 물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막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공급조차도 막고 있는 그런 공급적인 문제에서도 큰 문제점이 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임대차 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이 세금 체계거든요. 그래서 이 세금 체계가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임대차 시장도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고, 결과적으로 보자면 매매가와 임대가가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서 폭등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3법 거기에 관련해서 뭐 변화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다가, 재밌는 게 여러분들 국제통화기금 IMF 아시죠? 맞습니다. 우리 그때 예전에 90년대 겪었던 IMF, 거기서 이례적으로 한국에 대한 부동산을 가지고 왈가왈부를 합니다. 그런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보니까 한국 부동산의 세금 체계에 문제 있다, 이거 세금 폭탄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면 재검토를 권고합니다. 항상 IMF는 권고하잖아요. 자, 그래서 뭐 중심 내용은 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가 과다른 거예요. 그래서 과한 세금은 오히려 집값을 올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또 경제 전문적인 분들도 부동산을 잘 모르셔도 이 세금 체계에는 문제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세요. 자, 결국에는 항상 이 가격에는 뭐가 중요하죠? 공급, 그리고 수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밸런스가 맞춰져야만 가격이 안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서울이라는 곳은 태생적으로 문제점이 있죠. 이게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아파트를 짓는 것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게다가 이게 나대지가 아닌 집들이 있어. 그럼 서로 동의를 해야 되고 의견을 합치시켜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 공급이, 사실 서울 도심 내에서 이렇게 재개발이나 재건축 활성화시키면서 집을 짓는다는 게 다른 국가보다는 굉장히 동의도 잘 되고 그나마 좀 지어지는, 공급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다른 수도들, 아주 핵심 도시들의 집값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결코 높다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정말 한강의 중심에 가까운, 또 교통망 좋은 그런 지역과 미국의 그런 지역, 뭐 일본의 그런 지역을 비교를 하자면 우리나라의 집값이 월등히 저렴합니다. 근데 그냥 지역 이름만 가지고 뭐 서울이네, 그리고 도쿄네, 도쿄는 도쿄부거든요. 그리고 미국이네, 미국에서도 뭐 맨하튼 얘기를 하죠. 다 다르거든요, 그 지역 안에서도. 근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주택을 가격 비교를 하면 어마어마한 차이를 냅니다. 우리나라가 결코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재고를 해야 되는 건데, 자, 지금 다시 돌아와서 이 IMF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 봤을 때도 우리나라 지금 세금 체계가 오히려 집값을 올리고 있고, 이게 사실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IMF가 괜히 뭐 한국 부동산을 왈가왈부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어디서 권고를 한 거예요? 세금 체계를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세금 체계 문제 있다. 예. 사실 공급적인 부분에서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 오래 걸리는 시간을 더 오래 걸리게 하는 게 저는 이 세금 체계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 세금 체계 개편이 이번 정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기존 공급, 기존 유통 물량, 그리고 신규 물량, 요 두 개를 다 지금 세금이 망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나눠서 봅시다. 기존 유통 물량을 맡고 있는 거는 얘입니다. 종부세, 양도세예요. 그리고 종부세는 전가까지 시키고 있어요, 세입자한테. 네. 이거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뭐 반전세 유행이란 거 잘 아시죠? 지금 월세 전환율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예,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텐데,
하여튼 여기에서도 이제 문제점이 발현되고 있고, 양도세 이게 제일 문제죠. 집을 못 파는 거. 이건 귀에 여러분들 피가 나게끔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니까 이해를 하실 거죠. 양도세가 한 번에 내게 되면 자산 축소 당합니다. 나는 이게 부자에서 양도세를 내면 이게 자산이 깎여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누가 파냐고요. 그냥 보유세 내면 어차피 다주택자는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은 하나겠죠? 나머지 주택은 다 임차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든 이 종부세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거 본인이 이제 안 되면 어떡합니까? 여기서 쥐어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능한 건 뭐냐? 임차 물량이 부족해요. 임차 물량이 풍부하면 이 가격을 올린다고 올라가겠어요? 근데 임차 물량이 부족하니까 그마저도 또 요걸 만든 건 뭐예요? 임대차 3법이잖아요. 거기서 계약갱 신청권 하니까 이게 4년짜리가 돼 버려서 우리의 그 거래 관행을 무너뜨렸죠. 그러면은 2년마다 거래할 수 있었던 것이 4년으로 하니까 한 동기간에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예. 이게 안정화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사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재검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아무튼 간에 요런 부분 때문에 임차 물량이 부족하게도 만들었고, 정책이. 그쵸? 근데 부족하니까 임차인들은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는 종부세가 올라가니까 쥐어짜야 되고, 이게 삼박자가 지금 시장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임차 가격. 예, 사실 전세가는요, 그래프가 항상 견조롭게 올라가요. 정말 우상향이라고 하면 전 전세가라고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임차 그 3법 이후에 뭐 1년 지금 7개월 됐나요? 요렇게 돼요, 요렇게. 예, 요렇게 됐습니다. 지금 최근에 가서 뭐 조금 주춤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예, 그래도 예, 다시 지금 또 약간 올라가는 추세죠. 그리고 요거를 전세만 보시면 안 되고요. 전 월세를 보셔야 돼요. 전세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임차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각도가 지금 가파릅니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또 얘기할 게 기존 유통 물량의 그 문제점 얘기를 드렸죠. 이번에는 신규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신규 문제는 뭡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분상제죠. 예, 분상제 때문에 사실 여러 건설사들도 이미 이제 수도권의 택지 같은 경우에 사놓은 부지들 같은 경우에 오피스텔을 지었어요, 작년에. 그리고 앞으로도 이 행렬은 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싶은 건 뭐예요? 아파트죠. 그리고 좋은 지역, 입지도 좋아야 되고 또 좋은 브랜드. 네, 이런 거를 갖추고 있는 데를 원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이런 거가 하나씩 빠져. 아파트가 아니야. 입지는 좋고 브랜드인데.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한 가지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불행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지금 안 사신 분들은 불행이죠. 분양가 자체 책정하는 그것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본 건축비 자체가 인상됐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예. 그래서 분상제가 있어도 이제 기준이 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들어가는 인건비나 이 자재 기본 기초 비용이라고 하는데 요게 다 인상이 됐고 요거를 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공시가격이 올랐죠. 땅값도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에 생각했던 기준보다는 많이 올라왔어요. 불과 1년 만에. 예, 1년 만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 처음 1년은 주춤하다가 그 1년 만에 지금 이거를 룰을 적용받더라도 나올 수 있는 분양가는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금액보다는 훨씬 상회하게 올라왔거든요. 평균 집값 자체가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자, 요거 그래도 문제점인 게 뭐냐면, 그래도 이제 우수한 지역들, 이제 서울 안으로 들어오면은 분상제는 항상 문제가 돼요. 이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의 차이가 지금 거의 없다가 요즘에 다시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올라가니까 조금 날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분상제 때문에 여전히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급하는데 좀 방해하는 요소다. 근데 이번에 정권 들어와서 분상제도 조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공약 중에. 이게 기준점을 좀 바꿔준다면, 좀 상향 조치를 한다면 충분히 공급하는데 그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약 룰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점 뭐냐면 제초한. 요것도 문제예요. 뭐 반을 뭐 가져가 버리니까 이게 되면은 이게 미실현이익이란 말이에요. 예, 새 아파트를 받으려면 요거를 납부를 해야 돼요. 본인이 거주하는데 돈을 더 내야 돼.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이게 있으니까는 재건축도 힘든 거예요, 지금. 예. 돈을 지금 그냥 그곳에 살았을 뿐인데 그 사람이 무슨 죄입니까? 근데 돈을 더 내고 들어가라고 하니까 분명 여기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죠. 또 이제 으쌰으쌰 해서 했는데 지금 분상제 공시 가격 오르고 뭐 다른 부분들도 다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나중에 추가 분담금도 더 오르지 않겠습니까? 원래 이제 조합에서 생각했던 금액과는 다르게 더 올라간 금액에 예, 환수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룰 안에서는. 예.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좀 사라져야 된다. 지금 이 IMF에서는 우리나라의 속속들이의 사정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금 체계 문제 있다. 지금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과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종부세, 양도세를 예를 들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기존 공급에 문제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문제도 양도세나 종부세를 뛰어넘게끔 좀 해결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자면 신규 공급을 막는 것들부터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신규 공급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서울의 이 만성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집값 안정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내용에서 나오거든요. 이 IMF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세제 효과를 재검토하라. 이미 이거 실패했잖아요, 실패. 5년 동안 한 게 뭐예요, 대체? 예. 그리고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참여 유인을 제고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죠. 이거를 참여 유인하면은 막고 있는 것들을 다 없애거나 낮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 이게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소비 위축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지금 이것도 얘기를 하자면 이제 서울 뭐 수도권으로 또 이어지고 뭐 지방까지 이어지잖아요. 근데 집값이 그나마 좀 안정된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최근에서야 뭐 다 올랐습니다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견조롭게 흘러가는 지역들은 소비가 좋습니다. 이게 뭐 소주값은 다 똑같거든요. 물론 뭐 청담동은 다릅니다만 다 틀리거든요. 다 같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뭐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뭐 차에 그 뭐 벤츠나 뭐 외제차를 좀 인구 대비 많이 사는 지역은 서울이 아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 지역이거든요. 자, 그런 지역 보면은 집값이 안정돼 있어요. 그리고 상권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격 안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이 IMF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효과가 적정한지 재검토해라. 네, 민간의 주택 공급이 기존도 그렇고 신규도 그렇고 제한되고 있죠. 그러니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래서 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IMF가 왈가왈부해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아유 부끄러워. 그래서 공개 개선 공고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대출금리 낮고 그 대출이 높죠. 영끌이라는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투자 수요 등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고 또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또 뭐 이런 가계부채 문제 해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화했잖아요. 요런 거는 또 IMF는 이런 걸 좋아해요. 얘네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구조조정, 그리고 금리 인상,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 그리고 뭐 규제, 그 금융 강화, 금융 정책들, 요런 것들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런 거에 강화한 것들은 또 환영의 뜻을 표했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이제 국제통화기금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한정적인 의견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그런데도 얘네들이 부동산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썰을 푸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 기사 속보로 나왔는데 IMF가
우리나라의 세금 폭탄에 대해서 경고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매주 수요일 강의를 하고 있죠.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에서 5시까지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또 신청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밑에 여러분들 영상 밑에 댓글 보시면은 고정 댓글이 있어요. 제가 고정을 해놓은 댓글 보면 링크가 있거든요. 그거 누르면 카톡 스터디방 그리고 우리 강의 신청 카페 이게 있어요. 그래서 강의 신청을 지금 꽉 차 있어요. 4월까지도 거의 꽉 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대기 신청해 놓으시면은 저희가 바로 또 참여할 수 있게끔 해드리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세로로 만나는 뉴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좋아요, 구독하기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